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참 꼴같지 않게 위인전까지 적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 이 민심 밑바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자산을 털기 시작한 북한 주민들이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분노가 드디어 공포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엄청난 폭압 정치, 그 공포에 억눌려서 살던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 공포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만 당겨주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런 큰 봉기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물물교환으로 연명하던 러시아 외교관이 레일 수레로 북한을 탈출했다. 이 사진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이 보셨죠? 언론을 통해서. 정말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들어가 있는 외교관, 대사관 해외 공간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이 중국과 러시아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 이 러시아 공간, 제가 그 델리 디펜스나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 공간의 아주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도저히 외부에서 이제는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시장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직원들끼리 물물교환을 해서 생존을 하고 있다 라고 전했고, 체코 대사관은 도저히 안 되니까 철수했다 라고 보도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물물교환으로도 도저히 생존 안 되니까 이렇게 탈출합니다. 그 사진을, 또 그 영상을 러시아에서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다 보셨겠는데요. 러시아 외무부 보도자료예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가족이 기차와 버스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이동해 수레를 끌고 1km가량 이동해 북한을 탈출했으며, 이들은 국경을 넘은 뒤 환호했다. 내가 드디어 살았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갔고 했는데, 이 평양에서부터 버스, 기차 타고 여기 이제 이 도망강 최하류의 러시아와 국경 지역,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 기차로 탈출을, 레일로 탈출했다. 이렇게 참, 이야,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뭐 관광지 가면 레일바이크 이렇게 해서 이 기차에서 자전거 페달처럼 저어서 관광하는 뭐 이런 건 본 적이 있어도, 정말 생존을 위해서 기차에서 페달을 밟고 움직이는 이런 건 볼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외교관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고급 차량들 많이 보실 겁니다. 외교관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죠. 해외 공관원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러시아 외교관인데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은 이렇게 살까요? 아니죠. 지금 뭐 서울 광화문 바로 그 TV조선 바로 뒤편에 러시아 대사관 그리고 관제가 있는데, 예전에 고종의 아관 파천했던 바로 거기 아닙니까? 덕수궁 옆에. 정말 뭐 잘 살고 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의 상황을 사진으로만 찍기만 해도 반역으로 몰리는 북한의 처참한 현실이에요. 함경북도 회령, 그러니까 이 함경북도에서 도망간 중국하고의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 한 15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예요. 데일리 NK가 2월 24일, 25일날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북한 함경북도 회령의 한 사진관에서 주요 시설물과 가난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필름이 다수 발견되면서 사진사가 간첩죄로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왜 너는 이 상황을 찍어? 지금 사실 우리가 북한이 완전히 외부와의 통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진들 우리 잘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사진들 잘 못 봐요. 그런데 이 사진관에 있는 이 사장이, 뭐 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그 필름을 다수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위부가 이제 체포를 해서 간첩죄로 체포를 했는데, 이거 지금 다른 데 넘겨주려고 한 거지, 미국 주려고 했어? 한국 주려고 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생활상을 이제 넘긴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렇게 안 보고,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 사진작가분들이 사진 촬영한 작품들 보면 아주 그 삶의 체험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이 시골의 오일장에서 삶의 모습들, 이런 거 담아서 작품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워낙 발전해서 그런 사진 좀 드문데,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그 시절만 해도 그런 사진들 굉장히 많았어요. 주름살 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 저는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 자갈치 시장의 시장에서 물고기를 파는 그런 노점의 모습, 이런 거 작품들 많았어요. 저는 이 사진사가 그냥 이 작품 활동 차원에서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은 지금 워낙
외부와의 이 소통, 자신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외부의 정보가 들어온 것도 두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마저 간첩죄로 체포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사진 찍으면 간첩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자,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무조건 김정은이가 강조를 했죠. 전 그 인민대회에서 무조건 5번이나 무조건을 외치면서 무조건 전력 공급해, 무조건 목표 달성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스타트를 한 이 시점에서 자 무조건을 외쳤는데 1월달 실적, 2월달 실적 해보니까 안 됐다. 그러면 올해 202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스타트인 2021년 계획 성공할 수 있느냐? 안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1월 지표가 나온 겁니다. 역시 3월 1일 날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 가운데 첫 달부터 월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심차게 경제발전을 천명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성천 광산의 아연, 막가리 광물 계획 27만 8천 톤 중 1월과 2월 계획이 4만 6천 톤인데 50%도 수행하지 못했다며 계획 미달의 원인은 전력난, 설비사고, 공급 및 노력, 즉 인력 부족 등이 다양하다 라는 거예요. 1월하고 2월 지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50%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50%도 달성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전력, 그리고 설비, 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건데 전력은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김정은이가 1월달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뭐라고 했냐. 군수공업, 자 미제놈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남조선을 무력으로 통일해야 되니까 군수공업 발전시켜. 거기에 하루에 군수공업 분야에 하루 16시간씩 전력 공급 보장시켜줘.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시켰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부족한 이 전력이 군수공업 분야에 하루에 16시간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이 경공업 분야, 민생 분야 이런 데 완전히 그냥 전력이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인민을 떠받들겠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서 이런 식으로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게 스타트부터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노동당대회 열어가지고 엄한 사람, 자기가 시킨 대로 군수공업 분야에 16시간 전력 공급을 해준 그 경제상을 날려버렸어요. 자기 책임인데 사실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군수공업 분야 무너지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텐데 어쨌든 1, 2월 목표치가 50%밖에 안 된다.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공업 분야만 이렇냐? 아니죠. 이제 식량 큰일 난 겁니다. 지금 겨울 3월이니까 보릿고개라고 과거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보릿고개 지금 오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북한은 9월, 10월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고 또 7월, 8월, 6, 7, 8월 이제 이 옥수수, 새로운 옥수수가 나올 때 그 여름까지 버텨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옥수수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옥수수로 지금 이제 예명을 하는데 쌀은 뭐 상상도 못하고 그 옥수수 가격이 폭등했다 이거예요. 최근 북한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다. 이달 초까지 1kg에 2,00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옥수수 가격이 설 명절 직전 큰 폭으로 상승해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민들의 경제력이 저하되면서 쌀 대신 옥수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옥수수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주민 불만이 커졌다. 소식통은 2,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강냉이가 갑자기 3,000원이 넘어서면서 밥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생겼다라고 토로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점에서 북한 옥수수 평균 가격이 3,600에서 3,8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만에 그러니까 2월 초에 2,000원 하던 것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이죠. 그런데 경제력이 좋을 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쌀을 주로 먹었었는데 옥수수 참 뭐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옥수수를 찾는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는 없다. 왜? 설을 기점으로 이게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에는 기본적으로 광명성절 이런 것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어간에 이 광명성절 때 국가에서 당에서 명절이라고
김정일 이제 생일이죠. 명절이랍시고 선물을 많이 줍니다. 거기에는 이제 곡식도 들어있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 광명성절, 즉 설하고 비슷한 이 날짜 광명성절 때문에 그때는 물가가, 식량 물가가 정부에서 주는 이 선물로 인해서 약간 진정세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그걸 못 줬죠. 어린이들, 7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과자 부스러기 조금 준 거, 학용품 조금 준 거, 이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식량난이 극대화된 거죠. 이제는 못 먹고 못 입고 이제 이 상황이 온 겁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공포를 이기게 됩니다.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쏴 죽이겠다는 거, 이것보다는 일단 오늘 굶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는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뭘 도둑질하냐? 국가 자산을 틉니다. 최근 북한에서 국가 자산을 훔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소식통은 협동농장들에서 또락도르, 즉 트랙터입니다. 또락도르 부속, 타이어를 훔쳐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라며 이러한 사건들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경제난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급기야 국가 재산에까지 손을 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국가 재산인 부림소를 훔치는 경우도 많다. 북한 형법 9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9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에 처해지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는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도둑질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재산 훔치면 징역 1년에서 징역 9년이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겁나서 못 훔쳤는데 지금은 오늘 당장 살아야 되니까 내일의 공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거 내일의 공포보다는 오늘 굶어 죽는 이게 더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훔치는 것들의 내용이 정말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협동농장은 또락도르, 즉 트랙터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가 힘들죠. 농사에서 수확의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또락도르, 즉 트랙터가 없으면 직접 사람이 손으로 발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부품을 훔쳐가고 타이어를 내다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의 대량 생산, 우리 협동농장에서 올해 대량 생산 없어도 좋다. 일단 내가 오늘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부림소, 일소입니다. 일소. 식용소가 아니고 일소.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농촌은 소가 그냥 이 일의, 노동의 전체 최고 중요한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소가 있어야 밭을 갈죠. 쟁기를 달아서. 모든 것이 소가 다 했는데 그 소를 훔쳐요. 소보다 더 발전된 트랙터가 있는 곳에서는 트랙터를 훔쳐요.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일 바로 이 실적 그냥 다 포기하는 거다. 그리고 걸려서 징역 9년 받아도 뭐 그래도 할 수 없다. 오늘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 민심은 이렇게 들끓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김정은이죠. 자화자찬 위인전에서 아직도 핵타령입니다. 정신은 완전 못 차리고 있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여기에서 우리 뭐 보도 많이 나왔지만은 여기에서 이 자기의 지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트럼프까지도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안 나온다는 참 희한한 사실이에요. 자, 한국경제 등 모든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김정은의 위인전을 내고 핵무기 개발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등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소개했다. 위인전은 적대 세력들과는 오직 힘으로, 폭저의 핵에는 정의 핵으로 핵 억제력으로만이 통할 수 있다. 그러나 강위력한 핵무력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 라며 이것이 김정은의 신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상황 판단 잘못하고 있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지금 핵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문제는 없다라는 거. 왜 없을까요? 우리 문제는 굉장히 이 친구를 흠모하는 것 같은데. 자, 누군가 방아쇠만 당겨주면 무너진다. 김정은이 없는 북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미국의 굉장히 역량 있는 외교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바로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회장인데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즉 미 국무부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당국자들에게 손을 뻗어 대안을 제공하고 김정은 정권이 없는 북한을 생각해보는 최적기다. 북한 엘리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김정은에 대한 전적인 헌신 아니면 죽음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제는 세 번째 옵션을 제공해 그들이 북한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김정은의 압제에서 벗어나 커다란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시기다. 이거
미 정부가 나서서 공작을 해서 북한에 프랑스 혁명 같은 민중혁명을 일으키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적었답니다. 그걸 지금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도를 했는데, 김정은 정권이 없는 북한, 그러면 이제 이 김씨 왕조 없는 새로운 이 정권이 탄생한 북한, 즉 레짐 체인지 시키자 이 말인데, 그 방법으로 엘리트들의 봉기를 유도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부르봉 왕조, 루이 16세가 있던 부르봉 왕조 엄청나게 타락하고 뭐 또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이제 산부회의를 통해서 귀족, 성직자, 그리고 이제 이 신흥 그 자본가들, 평민이죠. 이들이 모여서 산부회의를 합니다. 자, 이 국가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랬는데 귀족과 성직자는 양보를 하지 않죠. 신흥 자본가 니들 요새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니들이 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평민, 즉 신흥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불렀죠. 그 부르주아들이 나와서 이제 열변을 토합니다. 저들은 희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서 불이 붙은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고, 뭐 이 단두대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 부르주아,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 프랑스 혁명의 부르주아, 여기의 엘리트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봉기시키자. 그래서 그들이 세 번째 옵션 뭐냐? 지금은 죽거나 아니면 충성하거나 두 번째밖에 없는데, 세 번째 옵션 뭐냐? 니들이 정권 잡으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 세 번째 옵션을 미 정부가 제공해서 그들이 북한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김정은의 압제에서 벗어난다. 김정은이 있으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김정은 제거해라. 엘리트들 니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국가 발전하는 커다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게 우리 미국이 할 일이다. 라고 수잔 숄티가 바이든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가 똑같죠. 이렇게 하자. 북한 대혁명 만들어내자. 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바로 트리거, 방아쇠만 당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방아쇠의 안전장치인 홀더, 코르크박에 딱 씌워가지고 방아쇠 안 당겨지도록 만드는 그 홀더, 그 역할을 하는,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당기면 지금 북한에서 지금 대혁명 일어나서 그냥 정권 뒤집어지고 길로틴에서 날아가 버릴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교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미국에서 그런 논의가 나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지난 4년간 더욱 커졌고, 그 정권과 무기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되었다. 북한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미국의 합참 차장도 자신들의 핵무기 여격, 모든 핵무기에 대한, 이 적의 핵무기에 대한 초점은 북한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지금 북한은 시급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우리 주변 정리부터 해야 된다. 바로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저하고 싸우려면 내 편에서 지금 내가 뒤통수 치고, 내 편에서 지금 이 아군에서 장난치는 적과 내통하고 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이거는 뭐 고금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 정리부터 먼저 하자. 동맹, 파트너 중에 적과 내통하는 자 없냐 보자.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국 똑바로 시켜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미국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기에, 이 보도가 나온 이 시기에 우리 외교부 2차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가 인도적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권 하다가 북한 인도적 문제 불러오면 그게 인권이냐? 라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우리 외교 차관이 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늘어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더 위험한 것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란 자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것은 짚고 넘어야 한다. 라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제재로, 자, 지금 북한 삶이 지금 어려워졌는데 이게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니, 짚고 넘어가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미국한테 따지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책임지우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이 뭐라고 했냐? 미 국무부가 그 다음날 즉시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냐? 북한 주민이 어려운 건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정책 때문이다. 라고 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언론이에요. 그 발언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미 관계입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북한 지금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런 엘리트들의 혁명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루어내기 위한 작업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당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기기 전에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주변 정리부터 먼저 하자. 그래야 북한을 온전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레짐 체인지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뭐 우려인지 기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